현미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히 챙겼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2021년 9월 23일 특종세상 방송에서 당신 나이가 80대 중반이 되니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을 꼭 만나서 옛날 얘기하면서 회포를 풀고 싶다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딱 한 사람은 소원을 풀지 못했죠. 그리고 현미 씨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을 정도로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2021년 4월 발목을 다친 후 부쩍 노쇠해진 현미 씨. 허리도 다소 굽은 것 같고 걸음걸이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 몸에도 그녀는 몸을 아끼지 않고 그리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듯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먼저 가수 한명숙 씨. 현미 씨가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하던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녀는 현미 씨보다 2살 더 위인 언니인데요. 현미 씨가 맨 처음 나이를 속여서 족보가 이상해져서 그냥 친구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엄앵란 씨도 현미 씨보다 1살 위인데 그냥 친구처럼 지냈죠. 한명숙 씨와 현미 씨 2사람 고향이 모두 이북이라 더욱 친했습니다. 한명숙 씨는 1961년 노란 셔츠의 사나이로 유명한데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노래는 대한민국 국외에서도 히트한 최초의 가요로 꼽힙니다. 즉 대한민국 1호 한류 스타. 다음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분 한명숙 씨. 그의 히트송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이 떠나는지 맘에 들어.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30대 중반이었던 1971년 남편과 사별한 이후 갑자기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큰아들의 병마로 치료비를 감당하느라 경제적인 공궁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끝내 큰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나면서 한때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10평 남짓한 임대 아파트에서 손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요. 건강마저 좋지 않아 방문 노인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어려워 외출할 때에는 거의 휠체어에 의지하더라고요. 현재 당뇨도 있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젓가락질을 못한 지도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하던 시절의 한명숙 씨의 모습은 그만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명숙 씨가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노랫자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슴 절절한 노래였죠. 별들이 하나둘 살아나듯이 뽀얗게 떠. 그리고 이 방송에 남일의 씨도 등장하는데요. 이분은 1963년 빨간 구두 아가씨로 아주 유명한 가수죠. 솔솔 오솔길에 빨간 구두 아가씨 뒤돌아 볼만도 빨간 구두 아가씨 멀어져가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최희준 씨, 현미 씨, 박재란 씨, 한명숙 씨 등과 함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현미 씨와 거의 같은 연배로 1938년생이신데요.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전혀 80대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직도 활동을 꾸준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빨간 구두 아가씨가 유행할 때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구두가 함께 유행했다고 해요. 노란색, 빨간색 등등. 마지막으로 현미 씨가 엄청 찾았지만 결국 실패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가수 곽순옥 씨입니다. 곽순옥 씨 역시 미팔군 시대의 셋이 그렇게 친했다고 해요. 곽순옥 씨, 한명숙 씨, 현미 씨, 이 세 사람 모두 이북 실향민 출신이었습니다. 곽순옥 씨는 뮤지컬 가수, 재즈 가수로도 활동했는데요. 주로 스탠더드 팝송을 불렀습니다.
박촌석 작곡가의 픽업으로 1965년 당대 최고의 스타 최무룡 씨, 엄앵란 씨 주연의 영화 남과 북의 주제가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 사람을 뭐하고 강가에서 이 여인을 누가 근데 1965년 돌연 홍콩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이상가족 찾기 운동의 주제곡으로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가 쓰이면서 재조명된 곽순옥 씨. 9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현미 씨와 매일같이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해요. 현미 씨는 곽순옥 씨를 찾으러 다니며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홍콩에서 들어와 살면서 신고를 안 하고 살았던지 자료가 하나도 없었어요. 주민센터 등에 문의해도 찾을 길이 없었죠. 결국 대한가수협회장 이자연 씨의 도움으로 어렵게 곽순옥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했습니다. 수백 번 전화를 해도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제작진에 얘기하자 제작진 스텝이 대신 전화를 계속 시도하다 어느 날 곽순옥 씨 당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뇌수술을 해서 의사가 될 수 있으면 전화통화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전화통화가 어렵다며 자기가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연락하겠다고 하며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지 않는 것이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전해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미 씨는 곽순옥 씨가 결혼하지 않았고 그녀의 남동생마저 최근 돌아가셔서 홀홀 단신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혼자 계시지 않고 손자분하고 같이 산다고 해요. 손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니 결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곽순옥 씨에 대한 자료도 없고 결혼할 때 알리지도 않은 것을 보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2021년 9월 이 당시 곽순옥 씨의 나이는 9순이었습니다. 곽순옥 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무척 다행이지만 결국 두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갑자기 현미 씨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이 들면 자기의 건강을 너무 자신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리를 다치긴 했지만 아직도 활력이 넘쳤던 현미 씨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을 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현미 씨가 곽순옥 씨를 그렇게 찾아다닌 이유는 곽순옥 씨가 친언니처럼 많이 챙겨줬고 인생 조언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미 씨의 행보로 잊혀진 올로 가수들이 다시 관심을 받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연예인들이 가장 서글픈 게 잊혀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잊혀진 것뿐만이 아니라 옛날 가수들은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현미 씨가 나름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들을 보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잊혀진 그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받게 해주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신도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아 어려운 형편의 동료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미 씨가 어려운 형편의 동료들을 챙긴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어요. 특히 2018년 한명숙 씨가 아팠을 때 그녀를 병문안 가서 자기도 요즘 생활이 어렵다고 미안해하며 10만 원을 내놓고 보이지 않게 뒤돌아서서 눈물을 펑펑 쏟던 현미 씨. 그 화려했던 한명숙 씨가 이제 너무나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더욱 그랬죠. 너무 가슴이 아파.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 나도 지금 힘들잖아요. 왜냐면 나도 뭐 집도 뭐 그렇게 날라가고. 사람을 너무 믿는 성품 탓에 말년에 사기도 당하고 돈을 빌려주고 못 받기도 하는 등 수십억의 재산을 잃고 수억의 빚까지 지고 말았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돌아가실 때까지 일을 하셨고요. 현미 씨의 재산을 등쳐먹은 사람들, 천벌 안 받으려면 현미 씨 빈소에 가서 조금이라도 부조금 내고 용서를 빌어야 하지 않을까요?